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아파트를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써봤습니다. 2023년 4월 23일 기사에는 다시 들썩이는 집값, 지금 사야 할까, 요런 내용의 기사들, 그리고 금리가 내리니 전세율이, 전세 비중 다시 증가, 부동산에서 집 팔라고 계속 전화가 와요. 확 바뀐 매매 시장, 규제 풀리자 꿈틀, 서울의 집 사는 2030 비중이 4개월째 늘어나고 있다. 꿈틀대는 집값의 바닥 논쟁, 지난해 말 실거래 통계는 이미 예견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집값은 떨어진다. 많은 전문가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값은 떨어진다 했었는데 일제히. 근데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죠. 특히 서울시 모아주택이다. 사업 확대 수시 신청을 받는다. 닥터빌드 등촌동 일대 모아타운 사업 설명에 모아타운발 갭투자 문의 본물, 요렇게 일반 아파트 구매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의 투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윤석열 정부 하에 집값이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오른다는 기대가 있어야 집을 사겠죠. 그래서 과거 정권마다 집값은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서울을 중심으로 보면은요, 서울 중심으로 보면 IMF가 터졌던 김영삼 정부 때 2.8% 떨어졌죠. 전체적인 서울 집값이 빌라 포함해서. 근데 노태우 정부 때 42% 올랐고, 김대중 정부 때 33% 올랐고, 노무현 정부 때는 42.9% 1등으로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42.2% 2등으로 많이 올랐네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 1.9% 올랐고 정체됐죠. 박근혜 정부 때는 7.5% 올랐네요. 그래서 IMF 때 경기 침체 영향을 받아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김영삼 정부 때 빼고는 서울의 집값은 전반적으로 상승세였다. 근데 서울의 집값 중에서 25평형 그리고 아파트, 25평형 아파트 값의 상승률을 한번 볼까요? IMF가 터졌던 김영삼 대통령 때 26% 올랐어요. 올랐죠? IMF 때도 서울의 25평형 아파트 값.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73%, 노무현 대통령 때 94%, 2배 올랐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마이너스 13%. 요거는 강남의 보금자리 주택의 영향입니다. 주택 공급 폭탄이 떨어졌었는데, 역시 공급 폭탄에는 맥을 못 추는구나. 박근혜 정부 때 27% 올랐고 문재인 대통령 때 53% 올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집값 올렸다고 엄청 욕먹고 있는데, 서울의 선호단지인 25평형 그리고 빌라나 주택 빼고 아파트 값의 상승률을 놓고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 두 번째로 올랐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세 번째로 오른 거죠. 우측 차트는 이제 강남의 이제 집값입니다. 빨간 게 강남의 집값인데, 강남의 집값은 IMF 때, 김영삼 대통령 때도 약간 올랐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많이 올랐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만 떨어지고 있는 거죠.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폭탄의 영향으로. 박근혜 정부 때 올랐고 문 대통령 때도 많이 올랐죠. 문 대통령 때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거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서울의 25평형 아파트를 놓고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 많이 올랐습니다. 경기 침체 시기에도 IMF 때도 서울의 25평 아파트 값은 올랐습니다. 은행별 아파트 5월달, 26년 5월달 이제 주담배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추인데 드디어 3자를 찍고 있군요. 그러니까 물론 중소기업 재주자 금리 우대도 하고 하는데 3.5%, 3.8%. 그래서 연말연시가 넘어가면 다시 2%대를 찍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주담대 금리가 3%대다. 그렇다면 이제는 살만하다. 그런 금리 수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집값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를 한번 살펴보면 모든 재화와 용역처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집값이 결정이 됩니다. 금리는 3%대 전망을 하고 있고 연말연시 2%대로 갈 거로 생각이 되는데, 금리가 자꾸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죠. 수요가 늘어나면 이제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투자 심리 문제인데, 지금 2주택자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주택자들이 움직이죠. 1주택자들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투자 심리가 늘어난다 할 때는 역시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다만 등록임대 사업자의 전면적 부활이 필요합니다. 이 부활이 아직은 안 돼 있는데 전면적 부활이 필요하다.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공급 전망인데, 향후 2년 내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은 역대 최저치입니다. 최저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역시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PEIR 지표인데 중위권 소득자들이 온전히 그 소득을 모아서 중위권 아파트를 살 때 10년 걸린다 하면은 10이죠. 과거 그 노무현 대통령 때 18.9,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 18년 걸리던 것이 현재는 10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저치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소득을 18년 모으는 게 아니라 10년만 모아도 중위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됐는데, 요것도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도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비가 급상승을 했어요.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제대로 된 분양가 받기 전까지는 사업 시행자들이 공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 그 주택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업자들이 개점 휴업 상태죠. 공급이 감소된다는 것은 역시 가격을 올리는 그러한 영향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이다. 근데 IMF 때를 보면은 상당한 마이너스 성장이었는데, 서울시 내 25평 아파트에 한해서는 그때도 가격은 올랐었던 거죠. 지금 뭐 유튜버들 보면 경기 침체 때문에 아파트 값은 반값으로 떨어진다, 그러고 싶을까 하는데 역사를 모르는 거죠. 플러스 성장 시기라면 역시 가격의 상승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서울의 집값은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알아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PIR 지표에 대해서 다시 보면은 중위권 소득자들이 중위주택을 살 때 18년 걸리는구나 그러면 18이고, 10년 걸리는구나 그러면 10입니다. 근데 지금은 2018년 2019년 쭉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10까지 떨어져 있는 거죠. 10까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집 살만한 거냐, 18년을 모아야 했는데 10년으로 떨어졌구나, 10년으로 떨어졌구나, 이런 기사가 23년 6월 4일날 기사로 나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집값 오를 것 같은데 지금 집을 사야 되겠는데 어느 지역에 사면 좋겠는가, 살기 좋은 곳에 살면 됩니다. 살기 좋은 곳에 살면 된다. 그러나 가격 상승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연봉 높은 직장 인근, 그리고 그 직장에 30분 정도 걸려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 그리고 500세대 이상의 신축단지, 물론 꼭 뭐 세대수가 높아야 됩니까? 아니 뭐 100세대, 90세대 테헤란로 인근의 주변에 있는 것들은 엄청 비싸요. 다만 일반적인 기준이 그렇다는 거. 그리고 경부축, 대치동, 그 다음에 뭐 개포동, 판교, 그 다음에 분당, 용인, 수지, 쭉 저기 이제 평택까지 이런 경부축이 유망하다. 왜냐? 연봉 높은 직장들이 들었으니까. 서울은 강남, 여의도, 용산 유망하죠. 엄청 비싸죠. 그 다음에 뭘까요?
제2의 판교 마곡, 제2의 판교 마곡, 교통의 요지 청량리, 요 정도 상당히 유망하다고 보고 있죠. 여기까지 걸리는 거리가 30분 내 거리인 주택단지, 이런 것들이 유망하다고 보여지는데, 19개 중심지 축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그 서울시에서 발표한 건데, 마곡지구는 제2의 판교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의도 업무단지, 여의도 업무단지, 그 사이에 뭐 9호선 라인이다. 그 사이에 9호선 라인이다. 그런데 재개발된다. 뭐 모아타운이든. 근데 500세대가 넘는다. 그러면 좌로 세정거장, 우로 지하철 타고 15분 거리인데 상당히 좋은 입지가 되죠. 그리고 길을 건너면 상암 수색이 있고, 합정동, 그 다음에 뭐 홍대, 이런 놀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한번 이렇게 축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상으로 뭐 집값 전망에 대해서 그냥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상으로만 들어주시고요. 뭐 이렇구나, 이 사람의 생각은 이렇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